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과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슈 정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전망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전일 대비 0.11포인트 빠진 2495.6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에 최고가를 두 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오늘도 지속되나 했었는데 오늘은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텍사스를 강타한 하비에 이어서 플로리다를 강타한 어마까지 미국 공포에 빠지게 했는데요. 증시에서도 지난주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어마의 위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또한 9월 9일에 북한이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도발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때 잠잠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북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완화된 상태라고 해석이 됐었는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미국 증시는 최근에 12일과 13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두 차례 경신을 했고 다우존스는 오늘까지 세 차례 경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인데요.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좀 많았습니다. 대체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줬고 좀 앞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다시 불거진 북한 리스크 이런 것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은 전일 대비 0.48포인트 빠진 6428.0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역시 S&P 500이랑 마찬가지로 한 주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월, 화, 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인 증시를 지배했었던 리스크들이 하나씩 완화가 되면서 다시 최고가를 향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랠리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중국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은 전일 대비 0.38% 하락한 3471.4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중국장에서는 장 초반에 상해 증시가 339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3400선에 근접했다가 장중에 발표된 8월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주요 경제지표들이 한풀 꺾이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 상승 랠리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나 수출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좀 중국 증시의 우려의 목소리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지표들이 좀 꺾인 이유에 대한 거는 위안화 강세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월부터 위안화 강세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6달째 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지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좀 부담이 있었죠. 이렇게 위안화가 오르는 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면도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 의도한 면도 있었는데 한 7대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7, 중국 정부가 의도가 3이고요. 근데 이런 위안화 강세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게 좀 문제였고요. 지금 전국 정부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절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호실적도 좀 이어졌고 원자재 강세나 혼합 소유재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이런 경제지표가 약간 꺾인 모습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가 조금 주춤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심천 A주 보시면은 역시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085.19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모멘텀으로 심천 A주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2100선까지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역시나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흐름대로 살짝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열리는 제19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의 큰 그림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이죠. 애플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바로 애플이고 그의 관련주일 겁니다. 애플은 전일 대비 0.86% 빠진 158.28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9월 12일이죠.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벨에 쌓인 아이폰 X 그리고 아이폰 8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발표 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아이폰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발표 전에 허리케인 영향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했을 때 반도체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졌고요. 애플 역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한 출시 이후에는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일단 놀랄만한 기술이 별로 없었고 또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공급이 지연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꼬집으면서 기존의 아이폰 소비자들이 신제품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애플은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패시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전일 대비 0.55% 빠진 182.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사용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이 지속적으로 넷플릭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 회사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좀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관련 사태는 시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스타벅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패시브 종목이었죠. 전일 대비 0.44% 오른 54.5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양봉 보여주면서 반등의 시그널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현재 흐름 이어가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시장을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묵직하게 한 방을 준비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스타벅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액티브 종목인 홈디포입니다. 전일 대비 0.4% 빠진 159.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 회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였죠. 역시나 미국의 허리케인이 좀 강타를 하다 보니까 이 홈디포가 허리케인 복구 수혜주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와 어마의 타격이 거침이 없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홈디포의 주가 상승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홈디포는 저번 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주택시장에 좀 약간 축소가 있었고 이런 주택시장의 민감도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파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은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의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주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